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어제 이재명 판결을 보고 실망하셔서 국수 그릇을 엎고 싶으신 건 아니셨죠?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항소심에서 뒤집어진다는 거에 대해서 정준길 변호사님이 아주 명쾌하게 오늘 설명을 해 주실 겁니다. 한동훈의 측근들이 지난주에 속마음을 속속 이야기하더니 한동훈까지 자기의 속마음을 틀어놨습니다. 백브리핑을 직접 보면서 하나하나 속마음을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원래 심리 분석이 제 주특기거든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30%를 넘어서면서 반등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특검 부분과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말이 얼마나 허황된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비책도 제시하겠습니다. 옛날에요, 제가 MBN 방송을 아궁이, 황금알 그리고 동치미에 출연을 했었는데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아투 유여회의 적반하장에서 아주 궁금한 이야기를 술술 풀어드리고 동치미처럼 시원하게 해소해드리고 방송을 듣고 나면 황금알이 생기도록 해드리겠습니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허황된다고요? 아닙니다. 지금부터 방송을 법무법인 정준길 변호사님 모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서초동 최고의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 정준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날씨 어땠습니까? 날씨가요, 눈이 올 줄 알았어요. 네. 예고는 눈이 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아마 가슴 설레었던 그런 시청자 여러분들 많을 텐데요. 마지막 가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제가 요즘 드는 생각이 뭐냐면요. 어쩜 이렇게 내가 생각할 때 일반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저렇게 황당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당원 게시판이 대통령을 욕하는 것으로 만들었다. 근데 여러분, 게시판은요, 누군가를 욕하라고 만든 게 아니에요. 자, 제가 갑자기 급작스러운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당원 게시판이나 아니면 일반적인 게시판은 누군가를 욕하라고 만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1번, 아니다 생각하면 2번인데요. 자, 욕하라고 만든 것이다. 정 변호사님은 욕하라고 만든 것이다면 O, 아니다 이건 X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당원 게시판은 누군가를 욕하라고 만든 것이 맞다 1번, 틀렸다 2번. 자, 정 변호사님 O, X. 하나 둘 셋 해주셔야죠. 셋둘 하나? X죠 당연히. 당원 게시판은 누군가를 욕하라고 만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누군가를 욕하라고 판을 깔아주는 곳은 없습니다. 야자타임 하는 겁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원 게시판은 누군가를 욕하라고 한 건 맞습니까?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상식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온, 저도 그래도 나이 먹을 만큼 먹어가잖아요? 제가 상식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서 너무 당당하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서 이게 뭐지? 그러니까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명태균 관련된 사람들 이슈를 덮으려고 한다? 그러더니요, 갑자기 김경률이요? 김옥균 프로젝트 발동. 자, 여러분, 백브리핑을 보면서요, 이 말이 정말 어떤지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자, 우리 백브리핑 출발! 여러분, 지금 뒤에 화면을 보시면요, 나올 겁니다. 그냥 틀어주세요. 저 정도 글 못 쓴단 말이에요? 왕조 시대입니까? 스톱! 그 정도 글 못 쓴단 말입니까? 왕조 시대입니까? 자, 여러분, 여기서 한번 OX 보고 가겠습니다. 그 정도 욕을 써도 되나요? 된다고 생각하면 1번, 안 된다고 생각하면 2번. 자, 정준길 변호사님 3, 2, 1 설명해 주세요. 여러분, 저 정도 글도 못 쓴다 그랬는데, 자, 좋아요. 저 정도 글이 근데 뭐예요? 지금 한동훈이 말하는 저 정도 글도 못 쓴다고 그랬는데, 저 정도 글이 뭡니까? 자, 여러분들께 한번 읽어 드릴게. 여러분들 생각이 어떠신지 보세요. 찢은 이재명을 말합니다. 찢한테 항복한 윤모습이 나가야지 어디 천한 것들이. 잠깐만요. 윤모습이 누구예요? 윤석열 대통령을 말하는 거죠. 아니, 그러면 당원 게시판에다가 윤머슴이라고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써도 된대요.
더군다나 뭡니까? 이재명한테 항복한 적이 없잖아요. 근데 이재명에게 항복한 허위 사실도 유포하고 있어요. 이 정도 글도 써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한 번만 다시 돌아가서 그 네. 부분 우리가 워딩 보면서 다시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실제 워딩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저희가 거짓말 하는 거 아니에요. 자, 다시 큐. 시대입니까? 오늘 우리 PD님 엄청 바쁘실 거예요. 갑자기 어디가 없어졌대요. 여러분, 네. 잠깐 PD님께 저 정도 글을 못 쓴단 말이에요? 왕조 시대입니까? 자, 저 정도 글이 수위가 뭐였냐면요. 네. 윤머슴이 나가야지 어디서 천한 것들이. 이재명한테 항복했다라는 허위 사실도 있다니까요. 아, 그럼 다시 읽어주세요. 자, 짓을 그냥 이재명이라고 할게요. 이재명한테 항복한 윤모습이 나가야지. 또 선거 승리보다 이재명한테 구걸하는 게 낫다는 윤또라이. 아니 그렇다면요. 잠깐만요. 정주기 변호사님. 네. 변호사님이시잖아요. 네네. 그러면 여기다가 한동훈을 갖다가 막 이상하게 막 뚜껑이라고 쓰고 막 이렇게 욕해도 돼요? 그 한 뚜껑은 뭐 그건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가까운 얘기죠. 아무튼 뭔가 아니 한 또라이 이렇게 하면 되나요? 어? 자, 당이 망하고 붕괴돼도 이재명과 야합해서 살 길 찾는 윤석열. 완전 허위사실 아닙니까? 이거 보세요. 당이 망하고 붕괴돼도 이재명과 야합해 살 길 찾는 한동훈, 이렇게 하면은, 한동훈이가, 이 정도 글을도 못 쓴다는 거예요? 무슨 왕조시대냐,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오늘 최고위원 회의에서, 그죠? 최고위원이 말 한마디 하는데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중간에 얼굴 인상 쓰면서 한마디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따가 볼 거예요. 네, 아니, 그러니까 네. 그런 본인과 관련된 얘기는 요만큼도 못 참으면서 네. 이걸 어떻게 이 정도 글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시청자 여러분, 일단 저는 오늘 이 백브리핑을 보면서 사실은 약간 인지 구조가 좀 이상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당원 게시판은요, 대통령 욕하라고 만든 것이 아니에요. 왜냐면 당원 게시판은 원래 당원들이 제안을 하는 곳이에요. 자, 정 변호사님. 네네. 당원 게시판이 원래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까? 당원 게시판은 당원이 당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나 자기 의견이 있으면 그런 의견을 피력하는 데죠. 그리고 뭐 잘못한 게 있으면 건전하게 비판하라는 것이지 욕하는 데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당원 게시판이 욕하는 데가라는 게 말이 됩니까? 시청자 여러분께 제가 정말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게시판이 있어요. 카페도 있어요. 그럼 그게 욕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는요, 건전한 사고방식에는 건전한 제안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 좀 해주세요. 당원으로서 이런 걸 바랍니다. 이런 부분은 좀 뭐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나요? 여러분은 지금 댓글 좀 남겨주시겠습니까? 당원 게시판은 어떤 용도로 사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왜 자꾸 여쭤보냐면요. 제가 이때까지 살아온 제 삶의 생각들과 너무 다른 이야기를 해요. 같은 나이거든요. 같은 동갑이에요. 저랑 한동훈은. 근데 저는 당원 게시판은 건전한 비판과 아니면 제안을 하거나 아니면 당원 사이에 으쌰으쌰 하는 이야기를 쓰는 곳이라고 아주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저기다가 욕을 하라고 만든 거라는 말을 하죠. 다시 워딩 보겠습니다. 단계, 대통령 욕하라고 만든 것인가? 정 변호사님, 욕하라고 만든 것인가? 라는 저 워딩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제가 많죠. 그런데 이제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대통령 당대표 욕하라고 만든 것인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왜 기사에는 대통령 욕하라고만 나오냐면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당원 게시판은 당대표 욕하라고 있는 거예요. 한동훈 표현을 빌자면. 당원 게시판 아닙니까? 그럼 당에 관한 거니까 당대표에게 욕설해야죠. 욕해야 되는 거죠. 그럼 대통령 욕은 어디서 해야 돼요? 정부에, 대통령실에, 거기에 국민 게시판 신문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대통령 욕을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특별당원인 대통령에 관한 욕을 왜 당원 게시판에서 해요? 당원 게시판은 혹시라도 욕을 하라고 만든 곳이라고 만약에 하더라도 그거는 당대표 욕하라고 만든 것이죠. 대통령 욕하라고 만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요. 당원 게시판이 욕을 한다고 발언한 그 구조도 참 신기하지만요. 당원 게시판이 뭘 하는 곳인지를 본인이 모르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저는 당원 게시판은요. 제가 생각하는 당원 게시판이란
정말 긍정적인 이야기를 쓰고 아주 뭐라 그럴까? 좋은 제안 아니면 잘못된 것에 대한 시정을 부탁하는. 근데 진짜 바보 같지 않아요? 여기 실명 게시판이에요. 여러분 뭐 이거 땡땡이라고 나와서 그렇지 실명이라만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은 실명 제가 조금만 더 좀 직설적으로 표현할게요. 여러분 실명 까고 막 욕할 수 있어요? 아니 무슨 맨정신에 항복한 윤머슴이 나가야지 어디서 천한 것들이 이런 글을 써도 된다고 생각을 한다고요? 제가 이상한 건가요? 아무튼 자 그 다음 한번 볼까요? 그 다음 멘트 영상 계속 좀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자 그 다음 영상 볼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지금 영상을 보면서 이거 말고 아까 백브리핑에서 백브리핑 영상이 좀 더 길어요. 네, 백브리핑 영상입니다. 지금 뒷말 더 듣겠습니다. 이거 좋네요. 이거부터 봅시다. 안녕하세요. 좀 봅시다. 자, 여러분 지금 잘 보세요. 저 표정 한번 보세요. 표정. 말씀드릴까요? 말씀드릴까요? 저는 사실 이렇게 당의 자해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언급을 자제해 왔었어요. 잠깐 멈춰주세요. 잠깐 멈춰주세요. 여러분 제가 잠깐 할게요. 이거 뭐합니까 이거? 그러더니 그 다음에 자해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자, 정 변호사님. 네. 지금 저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랄까 좀 옆에서 왜 놀라세요? 액션이나 행동이나 이런 부분들 좀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예, 모르겠어요 지금. 같이 데리고 있었잖아요. 저랑 같이 근무할 땐 얌전했어요. 저 손가락이 이러거나 안 그러고 항상 이렇게 손 모으고 있었는데. 방금 진짜 죄송해요. 한 번만 더 그 장면 보여주세요. 저는 오늘 할 말이 많아요. 우리 PD님 오늘 바쁘실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 영상 계속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세요. 저는 사실 이렇게 자해적인 당의 이거 좀 더 가야죠. 여러분 잘 보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먼저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정말로 지금 제가 왜 이해합니다. 아니 PD님 혹시 이 영상 계속 이렇게 멈춰서 두고 이 화면 그대로 방송해도 되는데 될까요? 오케이. 여러분 지금 이거 보세요. 잘 보세요. 손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통 대화를 하거나 말을 하거나 할 때 그런 식으로 잘 하지 않아요. 잘 하지 않는데 지금 보면서 당의 자해적인. 자, 정 변호사님. 네네. 방금 그 멘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의 자해적인 발언, 지금 뭐냐면 게시판 문제, 단계 문제를 당의 자해적인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 했다 안 했다 말을 하거나 아니면 누가 했다고 얘기를 하면 되잖아요. 아니, 이게 지금 뭐냐면요. 한동훈 대표를 음해하는 지금 얘기도 아니잖아요. 근데 본인들을 뭐 음해하고 그 다음에 명태균 관련된 이슈를 감추기 위해서 일부러 하고 뭐 온갖 이상한 얘기들을 막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면은 저는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사고를 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한동훈뿐만 아니라 한동훈 주변 사람들이 좀 되게 과민성 대장 증상이 있는 거 아닌가. 자, 그럼 계속 보겠습니다. 네. 계속. 저는 사실 이렇게 당의 자해적인 이슈에 계속 볼게요. 일관되게 언급을 자제해 왔었어요. 소위 익십 논란도 그랬고 총선 백서 그리고 뭐 여조 비용 수십억 김대남 건 등등에 대해서는 기억해 보시면 저는 최대한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은 자제했습니다. 왜냐하면 스톱. 자, 제 입에서 왜 이렇게 놀란 표정을 저를 보세요.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을 자제했대요. 아니죠. 김대남 당상 당무감사라고 했잖아요. 사실은 자중했어요? 안 했어요. 그리고 일심한 게 자랑이에요? 자랑한 거 여러분에게 아니죠.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김건희 여사의 문자에 일십을 한 거 여러분 잘했다고 생각하면은 O 아니지 1 아니라고 잘했다고 생각하면 1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2번. 자, 정중희 변호사님 일십 잘했다 O 아니라고 생각하면 X. 안 불렀는데 왜 먼저 드세요?
아, 뭐. 3일에 하는데. 너무 당연한 거니까. 아, 여러분, 저는 일십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그래도 여사님에 대한 예의도 있고, 그래도 이뻐해 줬던 사람에 대한 자기가 그래도 모셨던 상관이고 대통령의 영부인에 대한 저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영부인을 떠나서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인간 에티켓토가 안 돼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에티켓토라고 정 변호사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자, 이제 근데 표정이, 네. 참 계속 봅시다. 계속 들어주세요. 당에 도움이 안 된다라는 생각 때문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이슈도 저는 역시 논란거리가 없는 문제를 억지로 논란을 만들어서 키우려는 세력이 있고. 잠깐! 먼저 말씀하세요. 아니, 어떻게 논란거리가 없어요. 처음에, 오상종 그 단장이 고소를 했을 때요. 한동훈이 피해자예요, 피해자. 어떤 사람이 한동훈 이름이 당대표랑 똑같은 이름으로 글을 써가지고 한동훈 대표가 쓴 거로 오해받게 해서 스트레스 받았다. 그래서 스토킹 처벌법 위반의 피해자가 한동훈으로 돼 있다니까요. 이게 작은 일입니까? 자, 시청자 여러분, 방금요. 제 두 손을 꼭 쥐고 이러고 서가지고 작은 일이래요. 작은 일. 근데 여러분은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게시판에 이렇게 도배를 하는 게 작은 일입니까? 여러분 정말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시면은 그냥 한글로 좀 적어주세요. 저는 이 생각의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계속 보겠습니다. 그 세력을 도와주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언급을 자제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제하는 이런 흐름을 악용해서 이걸 어떻게든 없는 이슈를 분란을 만들어내려는 없는 이슈? 여러분 없는 이슈가 아니라 이름이 한동훈으로 썼어요. 근데 다 그 가족이에요. 근데 처음에 김종혁이 팔종혁이 아니라 팔한동훈이라고 했었어요. 근데 문제는 욕을 쓴 게 분명해요. 근데 엊그제도 그런 말을 했죠. 몇 개만 문제가 있다. 12개만 문제라고 그래요. 근데 그 12개를 어떻게 센 거죠? 지네 나름대로 전수조사했다는 근데 거죠. 팔한동훈은 어디서 나온 거죠? 그거는 김종혁이 얘기한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니까 대답을 하라고 하는 거죠. 김민전 최고위원이 얘기했잖아요. 왜 나한테는 8명이 안 알려주냐. 왜 똑같은 최고위원인데 김종혁한테만 알려주냐고 오늘 한마디 한 거 아닙니까? 자, 계속 볼까요? 흐름이 있어서 제가 오늘 좀 상세하게 말씀드리죠. 이렇게 하네요. 저거는 조국 익명다운 게시판. 자, 중요한 말 나옵니다. 당이 익명으로 글을 쓰라고 열어준 공간이고 당연히 거기서는 대통령이든 당대표든 강도 높게 비판할 수 있는 겁니다. 스톱! 강도 높게 비판이요? 자. 당원 게시판은 당원들에게 익명으로 글을 쓰라고 했대요. 네. 아니, 지금 익명으로 한 거죠? 익명 아니죠. 제가 지금 들은 거 익명으로 쓰라고 그렇죠. 그렇게 맞죠? 얘기했어요. 예. 근데 익명이 아니죠. 표시가 예를 들면 한 땡땡이라고 나왔지만 네. 실명이 아니면 글을 쓸 수 없는데 왜 그게 익명이라는 표현을 써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여러분은 익명으로 쓰는 게시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 게시판은 익명 게시판이 아니에요. 실명 게시판이에요. 네, 맞습니다. 자, 근데 그게 저렇게 글 써도 되는 건가요? 아니죠.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동의하시죠? 동의 못하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비판한 글 누가 썼는지 밝혀라, 색출해라 라고 하는 건 자유민주주의 정당에서 할 수 없는 발상이고. 스톱!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말이 돼요? 범죄 행위라니까요. 아까 들어보세요. 이재명한테 구걸했다. 당이 망하고 붕괴해도 이재명과 야합해 살 길 찾는다. 한동훈한테는 시기 질투하고 이재명한테 충성 맹세한다. 이런 얘기들이 전부 다 비판, 단순한 건전한 비판, 단순한 비판 수준을 넘어서서 허위사실 유포고 범죄 행위예요. 이런 범죄 행위를 한 사람을 당연히 색출해야죠. 그리고 자꾸 정당법 얘기하는데 제가 이 방송에서도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정당법에 따르면요. 당 자체적으로 누군지 확인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유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한동훈이나 주진우나 이 친구들이 엉뚱하고 이상한 이야기들을 계속 하는지, 그죠? 공부 좀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이 검사 출신 맞죠? 아이, 죄송합니다. 제 후배입니다. 법무부 장관 출신도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왜 저게 법적 마인드가 저렇죠? 그러게 저런 말입니다. 욕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저게 그거를 비판입니까? 저 정도 글이래잖아요. 비판이라고 하고 저 정도 글이라고 표현을 한다니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제가 여러분들과 왜 이 영상을 보냐면요. 지금 댓글에 꼴 보기 싫다고 그만 틀으라고 하는데요. 사람을 심리를 분석할 때는 표정을 보고 손 동작을 보면서 조목조목 다 따져야 될 때가 있어요. 제가 왜 따지는지는 방송 끝날 때 설명해 드릴 겁니다. 지금 한동훈의 심리 상태가 어떤지를 분석하기 위해서 능력 있는, 또 제가 형사법 교수잖아요. 능력 있는 유여해가 지금 분석합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보고 나면은 분명히 방송이 끝날 때 되면은 아실 거예요. 얘 심리 뭐다. 자, 근데 지금 중요한 게 일단 인지 구조가 이상해요. 이게 문제된다는 걸 모릅니다. 더더욱이 당 대표가 익명 게시판이라고 해요. 익명 맞습니까? 익명 아닙니다. 그럼 저 정도 비판 있는 글을 써도 됩니까? 아니에요. 허위사실 유포예요. 허위사실 유포는 범죄입니다. 고발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고발도 돼 있습니다. 자, 계속 볼까요? 그 자체로 황당한 소리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은 당원들을 그렇게 함부로 취급해서는 안 되는 정도입니다. 스톱! 설명해 주세요. 아니, 지금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누군지를 당 차원에서 확인하는 게 당원들을 함부로 대한다, 대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범죄자를 저렇게 비호하면서 그 사람의 권리, 인권만을 얘기하면서 대통령을 모욕한, 우리 당원인 대통령을 모욕한 사람을 비호하는 저게 당원들을 모독하는 행위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이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댓글을 썼단 말이에요. 네. 근데 더 재밌는 것은 한동훈의 가족들 이름과 동명이인이 우수수수수 나왔대요. 네. 그럴 확률이 AI 아니 그 챗GPT 갖고 계시잖아요. 0.0000003%. 여러분 챗GPT한테 물었습니다. 몇 퍼센트의 가능성이 있냐고요. 온 가족 이름으로 다 그렇게 쓸 수 있는 가능성은 정준길 변호사님이 챗GPT를 잘 아세요. 그래서 유료를 쓰고 계시거든요. 질문을 했더니 0.0000003%의 확률로 나올 수 있대요. 그렇다면 뜻이 뭐죠? 거의 없다는 거죠. 자, 그럼 계속 또 보겠습니다. 네. 말하세요. 왜 말을 안 해요? 게다가 최근에 문제를 제기하려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 대개 명태균 리스트에 관련돼 있거나 김대는 건에 나왔던 사람이거나. 스톱! 뭐 명태균 리스트에 관련인데 누구예요 도대체? 설명 좀 해주세요. 저 말하는 거예요 지금?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제가 한때 그 명태균 변호사였기 때문에 관련된 정 변호사님 욕한 거예요? 저 도대체 누구예요? 명태균 관련자라고 말하는 지금 현재 이 그 당 게시판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 가운데 명태균과 관련된 사람이 누가 있죠? 저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정 변호사님 욕한 거예요? 제 욕한 것 같은데요 지금 보니까. 전 아니에요. 누구 얘기한 거예요? 좀 물어봐야 되겠는데요 진짜? 자, 명태균과 관련된 사람이라고 하면서 네. 이렇게 말했습니다. 명태균 관련된 사람들 이슈 덮으려고 이걸 하고 있다.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명태균 리스트 사건이랑 그죠? 랑 도대체 지금 이 단계 게시판 사건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런 상관이 없잖아요. 더군다나 명태균 리스트는요. 당 게시판 문제가 없더라도 얘가 구속되고 나서 조용해졌잖아요. 그렇죠? 아무 상관이 없는 사건인데 이렇게 이상하게 연결하면 안 되죠. 다음 좀 관련 있는 것을 연결해서 줄치시오 그랬는데 엉뚱한 거 지금 줄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영상 계속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PD님 무지 바빠요. 여러분들에게 이거 보여드리려고요. 우리 PD님이요. 지금 손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PD님에게 박수 쳐주세요. 계속 보겠습니다. 덮으려는 의도도 보이고요. 그런데다가 이 이슈를 정치적으로 어떻게든 키워서 과거에 있었던 입심이든 총선 백서든 김대남이든 그런 식으로 해서 당대표를 흔들고 공격하려는 연장선상에 있는 것을 보입니다. 비슷한 사람들이고요. 여기 스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말을 해요. 계속해요. 지금 인터넷에 보도된 그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는 무슨 제 가족 명의로 되어 있다는 글들도 소위 법률이 차원의 전수조사하고 여러분 보셨겠지만 그것이 대부분 사설, 언론 기사의 사설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돈 없지 않은 정치적 표현이고 충분히 가능한 얘기라고 보입니다. 저도 그렇게 보고받았고요. 스톱! 정치적 표현이래요. 아니 지금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는 달을 봐야 되잖아요. 네. 손가락 얘기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가족이 썼다는 것의 제일 핵심은 뭐냐면 같은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유사한 내용들을 집중적 반복적으로 올렸는데 보니까는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보인다가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내용이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를 해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가족 문제는. 그러면서 당대표를 흔들고 공격하려는 것이래요. 근데 네. 내용은요. 윤석열 대통령을 흔들고 공격하려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렇죠. 적반하장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 제기를 한 사람은 그거에 어떻게 왜 국민의힘이 여당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당 당원이기 때문이네 그래요. 근데 그 당의 당원 게시판에 당원들만 쓸 수 있는 당원 게시판에서 대통령을 비방하고 욕설하고 영부인을 욕설하는 그런 글들이 나오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가 문제 제기된 거잖아요. 더군다나 그 이름이 누구예요? 한동훈 당대표니까. 제3자가 볼 때 뭡니까? 이거 오해할 소지가 너무 크니까 진상을 빨리 밝혀서 한동훈이 아니고 그 사람을 발본색원에서 빨리 징계해서 당에서 촉출하라. 이게 핵심인데 왜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당대표를 흔들고 공격하는 거죠? 좀 물어보고 싶어요. 근데 보통은요. 이런 얘기를 해요. 엄마들이 아들 보고요. 네. 너 이거 너 먹었어? 안 먹었어? 그러면 뭐라는 줄 알아요? 뭐라고 하나요? 먹었다고 안 먹었다고 대답 안 하고 뭐라는 줄 알아요? 왜 나한테 화내? 여러분 그 얘기 아세요? 혹시? 보통요. 아이들한테 너 이거 했어? 안 했어? 그러잖아요. 그럼 했어? 안 했어? 하고 대답 안 하고요. 오히려 버럭화를 내요. 왜 나한테 그런 거 물어? 특히 이렇게 와이프들이 남편한테 요목조목 따지잖아요. 요목조목 따지면 남자들이 뭐 하는지 아세요? 절대 답을 안 해요. 버럭해요. 왜 그래? 이러면서. 원래 그래요. 그쵸? 여러분 댓글 좀 그런 거 남겨주세요. 그런데 지금 한동훈한테 우리는 딴 걸 묻는 게 아니에요. 이거 너희 가족이 맞니? 아니니? 아니면 아니라고 해. 왜 너희 명의 도용된 거일 수도 있잖아. 너희 가족하고 이름이 다 똑같아. 그러니까 말해. 너도 아니라고 해. 네가 안 썼다고 말해. 안 썼다고 말해. 이러는데. 그렇죠. 아니라는 얘기를 듣고 싶은 거죠. 그렇죠? 우리는 아니라는 얘기를 듣고 싶은 거죠. 그렇죠. 근데 왜 아니라고 대답을 근데 안 그게 해요? 왜 당대표를 흔들고 공격하는 얘기냐고요. 자, 뒤에 한 번만 볼까요? 그렇다면 그 문제 있는 게냐 문제 없는 게시글을 누가 게시했는지를 발표를 저는 그런 요구에 응해주는 것이 공당으로서의 기본 원칙을 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아니, 사실은 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어요. 뭐예요? 니네 가족들이 당원이니 아니니조차도 대답 안 해요. 아니 근데 왜 이제 대답을 이상하게 해요? 그러니까 계속 콘텐츠나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가족 이름으로 쓴 것 중에는 한동훈 이름으로 쓴 것에 비해서 막 크게 막 욕설하고 비방하는 내용이 적은 건 사실이에요. 와 오늘 진짜 지금 몇 분 안 봤는데 벌써 지금 30분 다 돼가요. 또 계속 보여주세요. 문제 있는 글이라면 절차를 통해서 수사되고 책임질 사람 책임지겠죠. 그렇지만 광범위한 표현의 자유가 허용되는 익명 게시판에서 마음에 안 드는 것, 문제되는 글이 아니라 그렇다고 그 사람이 누군지를 밝히고 색출해라? 저는 그 요구에 응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지금까지 이런 대응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잠깐만요. 여러분 색출을 하라는 것에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 이걸 색출 안 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 표현을 그래 누가 색출하라 그랬어요? 그 사람 빨리 쫓아내라 그랬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말장난을 하죠? 우리가 궁금해하는 건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A냐, B냐, C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글을 쓴 사람이 우리 당에 남아 있으면 안 되니까 국민의힘에 빨리 찾아내가지고 그 사람을 당에서 쫓아내라라는 게 핵심적인 거잖아요. 그러면 당에서 신속하게 조치한 다음에 확인한 결과 A라는 사람이어서 그 사람을 즉시 제명 조치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누가 그 사람이 누구냐를 물어본 적이 아무도 없다니까요. 정 변호사님, 네. 지금 그 부분 좀 보겠습니다. 이재명 유죄, 위증 교사는 무죄. 그러니까 이재명 위증은 유죄, 위증 교사는 무죄라고 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좀 상식적으로 보면 어떤 사람이 위증을 해서 형사처벌을 받았고 또 그 사람에게 위증 교사를 했으면 당연히 위증 교사범도 유죄여야 하는 거죠. 그런데 위증은 유죄인데 위증 교사는 무죄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일반인들도 혼동스럽고 기자분들도 혼동스럽고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도 혼동스럽지만 우리 변호사들도 혼동스럽습니다. 네, 그런데요, 지금 빠르게 보고 갈 거예요. 이재명은 5분만 해야 돼요. 오늘 할 게 너무 많아서요. 네네. 이재명이, 이거 지금 왜 이 사건이 연루가 된 거죠? 지금? 이재명이 원래 검사 사칭했다가 벌금 150만 원 받지 않았습니까? 그 사건이 이제 있었는데 2018년도에 경기지사 선거를 할 때 자기가 검사 사칭한 처벌을 받은 건 맞는데 누명을 썼다 이래가지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죠. 이 사건이 대법원까지 가서 파기환송돼서 겨우겨우 살아나서 지난번에 대선에 나간 건데 그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지금 문제가 된 이 김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해서 증언을 한 거죠. 그죠? 그리고 이 사람의 증언이 결과적으로 무죄에 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벌어진 거기 때문에 위증은 유죄, 위증 교사는 무죄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죠. 자, 그런데요, 재밌는 건요. 이 사건에서 작년 2023년도에 네. 이재명을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죠. 근데 그 당시에 한동훈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기억나십니까?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한동훈이요,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니까요. 이재명 영장 기각됐다고 죄 없는 거 아니다. 계속 수사될 것이다. 자신만만하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렇게 했던 한동훈인데요. 지금 자기가 사실은 그때 법무부 장관일 때 지휘하던 건데요, 정 변호사님. 예, 이때 그러니까 당시에 판사가 영장을 원래 그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법원에 갔는데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저기 위증 교사는 소명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었죠. 아, 그래요? 예, 그랬기 때문에 더더욱 요번에 이 그 위증 교사 부분은 당연히 유죄라고 생각을 하면서 네. 어느 정도 형이 선고될 건가라고 했는데 요번에 이 판사가 아주 뭐 나름대로 온갖 그 법률 기교를 동원해 가지고 뭐 이상한 방식으로 6개 중에 2개는 당사자가 제가 위증했는데요라고 하는데도 무죄예요. 4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너 위증한 거는 유죄인데 위증 교사는 무죄다. 이렇게 판결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항소심 어떻게 보십니까? 항소심이요? 네. 저는요, 요번에 이재명의 위증교사 1심 판결을 보면서, 생각난 사람이 있어요. 안희정. 옛날에 안희정이 그 성범죄 관련해서 1심에서 무죄 받고 신나했지 않습니까? 근데 항소심에서 실형받고 법정 구속됐고, 그 다음에 결국, 그러니까 실형받았고,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이 위증교사 사건은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항소심에서 뒤집어질 겁니다. 그리고 유죄가 선고될 거고 그리고 아마 실형이 선고될 걸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제 판결을 보고 너무 실망하셨는데 실망하지 마십시오. 원래 1심에서 무죄 나오고 2심에서 유죄 나오면 더 슬픈 것입니다. 이재명은 여기까지 보고 아까 보던 영상 그대로 이어서 보면서 우리가 한동훈의 심리 분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영상 우리 지금 바쁘신데요. 한동훈이가 지금 이 멘트 하고 있는 것들을 지금 왜 제가 조목조목 보는지 설명해 드렸는데 자, 보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런 당의 자해성 이슈 제기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까지 최대한 말을 아껴왔다고 생각하는데요. 누가 앞부분 저답지 않다고 그러길래 저는 계속 이래왔습니다. 조금 더 뒤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 봤던 것 같아요. 아니요, 맞아. 저답지 않다 처음. 아, 그래? 저답지 처음이에요? 여론 조작? 뭐 이게 내용이 문제 없다고 하니까 이제는 여론 조작이라고 하는 분들도 뭐 계시던데 비슷한 사람들이 역시 주고받고 하면서 처음에 이게 어떤 유튜버가 얘기 던진 다음에 언론이 기사를 안 해주니까 기존에 저를 공격했던 정치인들이 본인 노래 비듯이 돌아가면서 언급해주면서 일부러 키운 거잖아요. 그것도 우리 당의 정치인들이.
이 중요한 시기에. 잠깐만요. 잠깐만요. 지금 저걸 정치인들이 키웠다는 게 맞는 말이에요? 누가 키웠어요? 홍준표요. 아, 그런가요? 네, 왜냐면, 자, 홍준표, 근데 잠깐 그 워딩 한번 봅시다, 단장님. 네. 아까 홍준표 시장에 대해, 이제 혼자 나오죠? 네, 그건 그럼 나오니까 그 가면서 또, 보겠습니다. 네, 예. 지금 이게 키웠다고 하는데, 뒤에 나오니까 계속 보겠습니다. 여러분 당 게시판 들어가 보셨어요? 들어가십니까? 안 될걸요? 그건 익명 게시판이고 등록한 당원들끼리만 볼 수 있는 게시판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언론인들은 아마 당원 가입이 안 될 테니까 들어보신 분도 없을 겁니다. 거기서 무슨 여론 조작을 한다는 거예요? 당원들끼리만 보는 익명 자, 게시판에서. 잠깐만요. 네, 말씀해 주세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죠. 언론인들은 못 들어오고 당원만 볼 수 있는데 무슨 여론 조작을 하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지금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자, 당원 게시판에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이, 비방하는 글이 올라와 있다. 오죽하면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그런 글들이 올라오겠냐.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개다. 그러면서 그걸 뭡니까? 언론에 흘려주는 거죠. 그럼 그게 뭡니까? 언론에 보도가 돼요. 당원 게시판에 윤석열 대통령 비방글 실려. 이런 식으로 보도가 돼요. 그러면 또 인용을 해요. 아이고, 뭐, 언론사에서, 당원 게시판에 이런 글이 올라왔다고, 인용하는데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윤석열 대통령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네. 이게 여론조작 하는 거 아니에요? 글을 올린 사람이 목적의식을 가지고 그런 글을 올린 다음에 그것을 언론사에 흘려주고 다시 보도가 되면 그 보도된 언론을 가지고, 마치 그 내용을 기정사실화하는 이런 방식이 여론조작 맞습니다. 이게 여론조작이 아니라고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생각하면요. 진짜 큰일 날 일이죠. 아니, 아까도 이 정도 쓰는 수위는 비판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 계속 볼까요? 그 자체도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이거 얘기하면 다음으로 넘어가고 이게 아니면 다음으로 넘어가고 해서 어떻게든 당대표인 저를 흔들어 보겠다는 그런 의도 아닙니까? 아니, 저것도 이상해요. 저는 그런 법 왜 이상하냐면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명태균 사건에서는 토마토 뉴스가 2024년도에 김건희 여사가 뭐 공천 개입했다 해서 거짓으로 밝혀지니까 2022년도로 이렇게 아니면 말고 뛰어다녔죠. 네. 자, 근데 당원 게시판과 관련돼서 아니면 말고 하고 뛰어다닌 그런 이슈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야, 한동훈, 너 한동훈 맞아? 8명이라 그러는데 도대체 왜 이거 8명 어떻게 안 거야? 확실해? 네가 안 쓴 거 맞아? 아, 근데 대답을 되게 간단한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정 변호사님, 저녁 드셨어요? 하면, 먹었습니다. 안 먹었습니다. 둘 중에 하나면 되잖아요. 근데 제가 왜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저녁 먹은 거에 대해서 왜 질문하시나요? 이거잖아요, 지금. 이슈를 지금 한동훈이 얘기하는 것처럼 여기서 저기서 뛰어다닌 적이 없다니까요. 계속 대답을 안 하니까 대답하라라고 계속 얘기한 것에 불과하죠. 그리고 말하는 자세가 여러분 이제부터 잠깐 심리적으로 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손을 계속 정신없이 이렇게 흔들기 시작해요. 보면 지금 보여요. 제가 말하는 부분에 포인트를 두고 지금부터 보세요. 호남이도에 말려 들어갈 생각이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 선거라고 조금 숨통 튀기는 것 같으니까 이제 당대표 흔들고 끌어내려 보겠다는 얘기 아닌가요? 자, 끌어내리겠다고 얘기를 해요. 스스로가 지금 갑자기 이게 자아 속에 있는 것들이 결국 단어로 나가는 거 아시죠, 여러분? 맞습니다. 아무도 그런 얘기를 안 했는데 너 이거 너 실명 도용당한 거니? 해킹당한 거니? 그게 왜 당대표를 니네 흔드는 가족들 거예요? 혹시 너 이거 지금 해킹당한 거니? 그게 왜 너 당대표를 아니고 흔들어요? 다른 사람이 너인 척하고 쓴 거니? 그게 왜 너희 당대표를 가족들 흔들어요? 맞니? 이 얘기인데 갑자기 당대표를 흔들고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래요. 왜 이렇게 대답을 해줘? 그게 간단한 대답이에요. 너희 가족 맞니? 아니요. 너가 썼니? 저 아니에요. 너희 가족들이 아니면 이거 뭐니? 그러면 이거 좀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정답 아니에요? 맞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변화와 쇄신을 실천해야 될 타임이라고 생각해요. 그 시간에 제 역할을 그리고 당대표로서의 위임받은 제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겁니다. 오늘 제가 여론조사 경선 TF를 구성하는 것도 해서 발족하는 것도
역시 같은 의미다 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론조작? 명태균하고 문제가 엮였나요? 무슨 말을 하는 거죠 그게? 막 던지고 그렇게 유튜버나 이런 사람들이 근거 없이 마구 던지면 제가 그걸 하나하나 응해주면서 판을 키워줘야 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지금 저 사람은요, 법조인 출신이에요. 지금 여기서 유튜브가 마구 던지면이라고 했는데, 장해찬 전 최고가 자기를 고소하라고 했죠? 예. 고소하라고 했는데, 고소하면 돼요. 고소하면, 너 이거 말하는 거 틀렸어. 라고 고소하면 돼요. 고소했습니까? 고소 못했죠. 뿐만이 아니라 유튜브에서 자기한테 마구 던진다고 얘기했는데요. 우리 지금 마구 던진 거 아니죠? 지금 이 방송 보면서 이야기하는 게 마구 던지는 겁니까? 근거 없이 던진다 그러는데 지금까지 많은 유튜버들이 얘기한 거는 객관적인 사실만 얘기하는 거예요. 한동훈이라는 이름으로 올린 글들 중에 대통령을 비방하는 글들이 많다. 가족 명의로 올린 글들이 같은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올라오면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올리는데 누군가가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쵸. 이 두 가지가 모든 것의 전부고 문제 제기의 두 가지고요. 그것이 전부 다 자료를 갖고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오히려 근거 없이 이 상대방을 비방하는 거는 한 대표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어디시? 타임 저항들 연당 선거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른바 욕성 프로젝트라는 이야기 계속 나왔었잖아요. 특정 세력에 의해 이게 주도되고 있다고. 아니 저를 어떻게든 끌어내주는 사람들이 자, 스톱! 지금요, 한동훈이 끌어내리려고 한다. 무슨 자격지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누가 끌어내린다고 했나요? 자, 계속 볼까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되면 끌어내려질 수 있어요?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본인이 썼을 때는 끌어내려주죠. 본인이 썼으면 그럼 본인이 썼다는 거예요? 뭐예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말은 하지 않고 여러분 보세요.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도대체 어떤 때 끌어내려질 수 있는가를 한번 우리가 얘기를 하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가지고 한동훈이가 자기를 끌어내리려고 한다라는 표현까지 쓰는데 어떤 상황이 되면 당대표를 끌어내려야 한다고 당원들이 생각을 하겠습니까? 네, 누가 끌어내리려고 했나요? 아무도 그런 얘기 안 했어요. 이걸 누가 썼냐고 계속 물었어요. 아니, 이거 너니? 너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해. 우리는 모두 듣고 싶은 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듣고 싶은 말은요. 한동훈이 나 아니에요. 우리 가족 아니에요. 제3자 누가 있어요라는 말을 사실은 듣고 싶어요. 그쵸. 우리가 지금 듣고 싶은 말은요. 나 아니라는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맞다면 너무 슬프잖아요.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그 자리에까지 앉혔던 한동훈이 저런 글을 썼지 않았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썼다면 너무 슬프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당연하죠. 그리고 빨리 수사에 협조해 가지고 당사자가 누군지 확인한 다음에 빨리 당에서 추출하고 그런 다음에 정리했다. 그런 사람들, 당에다서 대통령을 욕설하고 한 그 사람을 우리가 그리고 막 모여갖고 당원 여론을 조작하려고 한 자들 다 쫓아냈다. 라는 결론을 듣고 싶은데 왜 자꾸 거기서 머뭇거리면서 엉뚱한 소리를 하냐 이거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총선 시기부터 계속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 대응을 자제해왔죠. 왜냐하면 당의 화합을 지키고 당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였죠. 스톱! 당이 승리로 이끌어졌나요? 에이 무슨 당이 승리? 당이 화합했나요? 화합도 못했죠. 계속 보겠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사람들이 비슷한 방식으로 계속 무리한 공격과 협잡을 계속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잠깐만요. 무리한 공작과 협작. 누가 무리한 했습니까? 공격과 협잡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거는 그러니까 상대방을 대상자를 특정했으면 이건 거의 모욕으로 고소당할 감이에요. 네, 그 다음 계속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김배남 건 터졌을 때 김배남과 관련돼 있는 분께서 제가 김배남이라는 말을 꺼내니까 저보고 오히려 해당론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상한 행동 아닌가요? 맺힌 게 맞나 봐요. 명태균 씨에 대해서는 이름이라도 얘기하고 있습니까? 김배남에 대해서 이름이라도 얘기하고 있습니까? 당의 구태고 개혁해야 되는 건 그런 거 아닙니까? 홍준표 대구시장 얘기 안 나오죠? 어디시죠? TV에서 안녕하세요?
오늘 이재명 대표 1심 선고라서 여당 단선의 계기를 맞이할 수 있는데 좀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서 정계 충돌이라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다는 좀 말씀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말을 아껴온 거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말을 아끼니까 오히려 신나가지고 계속 키우고 그래 왔던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생각해보세요. 익명이 보장된 당 게시판, 당원들끼리만 올라온 게시판에 자, 스톱. 자, 지금 제가 아까부터 계속 나왔던 말 중에서 익명이 보장된 정 변호사님, OX 한번 익명이 해야죠. 보장된 OX 익명이 보장됐습니까? X죠. 그러니까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근데 왜 자꾸 익명이 보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상한 프레임을 씌우는 거죠. 자꾸 저희 한동훈이가 저 얘기를 반복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그 익명이 보장되는 곳인가 보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거나 전제하고 이 단계 상황을 보게 만들려고 하는 건데요. 저 전제 자체가 잘못된 얘기예요. 익명이 보장된 당원 게시판 아닙니다. 네. 자, 그런데요, 여러분. 끝까지 다 보기에는 시간이 지금 많이 걸려서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나 이런 분들이 저를 원색적으로 무슨 여성 속옷을 입었다는 등 원색적인 성희롱 발언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거 맞아요? 사실이에요? 저는 몰라요. 저는 진짜 몰라요. 자, 이 워딩입니다. 정 변호사님. 그 진짜 이런 말을 했어요? 자, 홍준표, 자, 우리가 보자고요. 홍준표 대구시장이요? 그 한동훈이가 무슨 여성 속옷 입었다. 이런 원색적인 성희롱 발언한 거 맞아요? 주막집 주모, 누구를 특정한 사람을 주막집 주모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성희롱할 사람을 성희롱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성희롱 발언이 맞습니다. 소송도 민사소송에서도 손해배상 청구가 받아들여졌는데 근데 지금 저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홍준표 대구시장이요. 한동훈한테 무슨 여성 속옷 입었다 이런 얘기 한 기억이 안 나는데.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요. 사실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되게 맺힌 게 맞나 보다. 우리가 좀 얘기한 거는 있었잖아요. 사람들이 계속해서 얘기했던 건 있었는데 그걸 약간 이렇게 좀 맺힌 게 많은지 어떻게 이걸 이렇게 얘기를 할까? 여성 속옷 얘기한 적 없지 않습니까? 그거 사람들이 뽕 얘기하는 거 말하는 거 뽕 아닙니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전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좀 댓글 좀 남겨주세요. 그동안 맺힌 게 많은 거예요. 맺힌 게 왜 많냐면요. 너무너무 이게 약간 이건 제 표현이에요. 좀 많이 서운했나 봐요. 그래서 여기 서가지고 백브리핑 하면서 손은 계속 이러면서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것 때문에도 서운했고 이것 때문에 서운했는데 야 당원 게시판은 익명 게시판인데 익명 게시판에서 사람들이 그 얘기하는 거 듣고 왜 그래? 나는 니네들이 나한테 그렇게 놀려도 내가 니네들한테 아무 말도 안 했잖아. 내가 정말 서로 어쩌고 저쩌고. 자, 그래서 김민전 최고위원과 같이 설전하는 거 잠깐만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한번 볼게요. 확인하고 말씀하시면 좋겠는 게요. 그런 고발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사가 보냈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고 그런 기사가 났다. 네, 기사를 보고 여러분 방금 영상 보셨죠? 지금 바로 그 영상이 어제 아주 핫 이슈였습니다. 설전을 보고 정 변호사님 어떠십니까? 글쎄요, 김민전 저기 최고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쵸? 그러니까 본인을 욕하는 사람을 고소하겠다. 그런 얘기를 기사에서 봤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확인 결과 그런 기사는 없었던 거로 나중에 밝혀지긴 했는데, 그죠? 조금 사실과 다른 얘기하니까 바로 팍 해가지고 얼굴 색깔 변하면서 바로 지적하면서 문제를 삼지 않습니까? 근데 그 와중에요, 여러분, 이 친한계라고 하는 신조가 한마디를 합니다. 단계 논란 키운 세력, 윤한 갈등 기생자들. 우리 계속 방송했으니까 우리가 기생자입니까? 기생자, 무슨 기생자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한동훈 죽이기의 목표라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동훈을 죽이려고 시작을 한 게 아니라 하도 황당한 일이 당원 게시판에서 벌어져서 진상을 규명하자라고 했더니요. 오히려 한동훈 대표나 주변 사람들이 그 이상한 비방글을 쓴 사람들의 인권이 중요하다고 옹호하면서 엉뚱한 짓을 해서 이를 지금까지 키워온 게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니까 김경률이요. 한동훈 단계 논란은 친윤의 김옥균 프로젝트 발동. 사람들이 김옥균이 누구네요? 김옥균이 그 1884년도에 갑신정변을 일으켰으나 3일 천하죠. 3일 만에 그죠?
결국 일본으로 쫓겨가면서 갑신정변, 일본에 기대해서 했던 개혁 정치가 실패한 것을 이제 우리가 갑신정변이라고 하는데, 그 갑신정변의 중심 인물이 김옥균이죠. 그런데 지금 이게요, 자기 욕하는 거예요. 김옥균 프로젝트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동훈이 김옥균이잖아요. 네. 근데 김옥균의 본질은 뭡니까? 말로는 개화를 이야기하지만 그는 철저하게 일본에 기대서, 그죠? 일본에 기대 갖고 정권을 잡으려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잖아요. 그러면은 한동훈이 만약에 김옥균이라고 한다면은 정치가 뭔지도 모르고 개혁, 혁신 이런 거 이야기하면서 실제로는 어느 패거리들한테 지금 기대어서 이 자기가 앞으로 정치적으로 성장을 하려고 하는지, 그렇죠? 일본이 아니면 누굴까? 이렇게 비교해 보면 이 김경률이가 옛날에도, 그렇죠? 자기 얼굴에 침 뱉는 적이 있었어요, 한번. 그죠?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저희가 다시 돌아가서 한동훈은 당계 논란에 명태균과 관련된 사람들 이슈 덮으려고 한다. 그리고 당원 게시판은 대통령 욕하라고 만든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늘 당원 게시판을 이제 백브리핑을 보면서 잠시 훑어봤지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많이 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준길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한동훈 대표나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대응들이 오히려 이를 키운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다행히 오늘까지 저희가 지난주에 방송을 하면서 경찰에서 당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라는 기사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는데 여전히 그런 걱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에서 압수수색 나오기 전에 빨리 확인해서 자료들 제출하기를 바랍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세 번째 꼭지 들어갈 건데요. 오늘 사실은 저기서 탄핵 저지 콘서트가 있었습니다. 토크 콘서트였는데요. 저도 그 콘서트에 참석을 했다가 아투TV 시청자 여러분들과 약속을 위해서 정말 급하게 달려와서 오늘 방송을 준비했었는데요. 여러분들과 꼭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이 엄청나게 많아서 이만큼 준비를 했는데 1시간 동안 다 못해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30%대로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적 쇄신을 조금만 더 하면은 지지율이 올라갈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과 영부인께서는 핸드폰을 바꾸셨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요, 여러분, 핸드폰 바꾸는 게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왜냐면 그동안 가지고 있던 인맥이라는 것도 있고 자신의 절친도 있고 또 핸드폰 번호에 대한 애착도 있고 사람들은 그 핸드폰을 바꾸는 게 쉽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대통령 부부께서는 국민들이 청에 의해서 또 번호를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박수를 치고 좋아했는데요. 기도 안 찹니다. 민주당에서요, 윤석열 부부 휴대전화 공수처 증거 보존을 신청하라. 그리고 대통령 부부 휴대전화 교체했으니까 국정농단 증거인멸을 시도하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지금 대통령의 휴대전화 교체가요, 휴대전화기를 교체하는 거예요? 전화번호를 바꾸겠다고 하는 거예요? 전화번호를 바꾼 거예요? 예, 저는 전화번호를 바꾸는 거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휴대폰 기기는 그대로 쓰는 거잖아요. 근데 무슨 증거인멸 시도예요? 모질이들 아니에요? 근데 무슨 증거보존 신청을 해요? 응? 여러분, 사람이요, 이렇게 해달라고 해서 이렇게 해주면 그게 또 꼬투리를 잡고, 이렇게 해달라면 또 꼬투리를 잡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렇게 꼬투리를 잡는 거예요. 한동훈이 아까 워딩을 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고 막 계속 설명을 하는데, 우리는 한동훈에게 바란 것은 딱 하나였어요. 안 썼다고 말해주세요. 그대가 안 썼다고 제발 듣고 싶습니다. 그거였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요, 국정농단 증거인멸을 시도한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특검법 제2요구안 이제 일단 어떻게 됐습니까? 제의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오늘 안 왔잖아. 28일에 하기로 한 거 미뤘잖아요. 네, 그렇죠. 미뤄졌죠. 지금 보안이 내부에서 단계 문제로 막 내분의 조짐이 있다 그러니까 얘네들 분열되는 거 보겠다 그리고 날짜를 늦춘 상황이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자, 그 와중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이렇게 쇄신의 노력을 하고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누가 발목을 잡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동훈 팬덤에서는요, 윤석열 대통령도 윤리위에 보내야 된다라고 신고 인정을 한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자, 단계 게시판 논란과 관련해서 말입니다. 윤 대통령 피해자 아니에요? 피해자? 다른 걸 다 떠나서 단계에서 명예훼손을 당하고 모욕을 당한 피해자인 윤 대통령이, 그죠? 피해자인데 윤리위에 보내야 한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한동훈 명의 작성자를 윤리위에 징계 요청하는 건 당연하죠. 왜? 누군가를, 대통령을 포함해서 누군가를 비방했으니까. 그런데 한동훈 명의 작성자를 징계 요청했다고 그 피해자를 어떻게 윤리위에 보내야 한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나오는지. 아마 한동훈 팬덤 측에서도요, 한동훈 명의를, 그죠? 명의자가, 작성자가 한동훈과 관련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너무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옵니다. 한동훈은요, 윤석열 대통령이 키워준 사람인데요. 한동훈의 팬덤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윤리위에 보내야 된다라고 신고 인정을 릴레이하고 있다고 합니다. 내부의 적이 하도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는데요. 윤가 친윤계 의원들이 당 윤리 강령을 어겼다. 한 대표 비방 글도 참아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요. 비분 관계를 한다고 하는데요. 지금 당 안에서 싸움을 하려고 하는 거는 누군지 여러분 지금 판단이 되십니까? 아니, 근데 당 게시판에 한동훈을 비판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거의 못 본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은? 왜 이런 얘기가 왜 나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정 변호사님. 네네. 오늘 그래도 아주 바쁘게 우리가 다 대충 훑었는데요. 네네. 일단 간단하게 이제 마지막 멘트로 한동훈의 백브리핑을 본 거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한동훈의 백브리핑은요, 이렇게 한 말 한 말을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하나하나 곱씹어 보면 뭡니까? 하나하나 다 말이 안 된다.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한 대표 스스로 자꾸 쓸데없는 갈등과 의혹을 부추기면서 엉뚱하게 다른 사람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것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다 훑어드리고 싶었어요. 정말 14분짜리를 한 조목 한 조목 다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만큼 눈여겨볼 만한 백브리핑이었습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에 굉장히 자기 모순이 있었고요. 표정과 눈빛이 떨림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특히 우리가 손 제스처라고 하죠. 손 사용하는 방법이 아주 달달달 떨면서 긴장 상태였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건 안 했어요. 제가를 3번 안 하고 한 번만 제가를 했어요. 근데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 뭐 했어요? 이렇게 시작을 했죠. 그건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본인이 되게 긴장된 상태로 사람들을 대하기 때문에 주의 환기를 시키려고 하는 굉장히 나름 마인드 컨트롤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야기하면서요. 계속 이렇게 움직이죠. 몸이. 그건 무엇을 뜻할까요? 지금 되게 불안한 심리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을 하지 않고 계속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워딩이 3개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당대표를 쫓아내려고 한다. 그리고 흔들기를 한다. 그리고 당 게시판은 익명 게시판인데 쓰는 거 왜? 그 말을 잘 훑어보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말을 잘 훑어보면요. 질문에 대한 답은 하지 않고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옛날에요. 뭐 한 놈이 뭐 한다고 이런 말이 있죠.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분들이 한동훈은 되게 천재다. 한동훈은 말을 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좌파들과 싸울 때 좀 그렇게 보였어요. 근데 그게요. 좌파들과 싸울 때 보였던 그 모습이 사실은 뺀질거려서 좋아했거든요. 기억나시죠? 왜 뺀질거려서 좋아했습니까? 우리 쪽에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게 뺀질거리면서 대답하면서 사람을 휙뜩 넘기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 당시에 정말로 뺀질거리는 그 모습이 좋았던 거예요. 근데요. 이제 우리는 알았습니다. 질문에 답을 못하는 동훈이었어요. 썼니 안 썼니? 안 썼어요. 너희 가족들이 썼니? 아니에요. 너 확실히 안 썼니? 안 썼어요. 이 간단한 대답을 왜 이렇게 어렵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변호사는 아니죠. 지금은 법무부 장관도 했고 그리고 검사로서도 활약을 했던 한동훈이 요즘 왜 이러는지 전 답을 찾았어요. 정 변호사님, 네. 답이 뭐게요? 뭐예요? 여의도 언어를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서초동 언어서는. 서초동 사투리를 쓰니까 저래요. 네, 한동훈이 처음 얘기했습니다. 자기는 여의도 말을 쓰지 않겠다고요. 저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했었어요. 누가 여의도 말이 뭐지? 제가 보니까요. 이제 보니까 한동훈 식의 이상한 사투리를 써요. 뭔 말인지 당최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오늘 한 줄 요약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동훈의 사투리를 도대체 알아들을 수가 없다. 방언하지 말고 국민들이 쓰는 말 좀 해주세요. 자, 정준길 변호사님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법무법인회 정준길 변호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 눈비가 오고 있는데요. 좀 날씨가 쌀쌀해진다고 합니다. 오늘 한동훈의 서초동 방언? 아니다. 뭐라고 할까요? 한동훈 나라의 방언? 네, 알아들을 수 없는 말 저와 함께 해주신 1000명이 넘는 시청자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겨울 초입에서 건강관리 잘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목요일 5시에 그리고 이번 주는 금요일 5시도 유여의 적반하장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사랑을 전하면서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날의 이재명이 오기까지 1등 공신은 누굽니까? 통합진보당이 생겨나서 그 다음 2012년도에 하는 거 보니까 민주노동당하고 하는 짓이 똑같아요. 똑같죠. 그리고 지역구의 상황들, 정치 신인을 배치해야 되는지 결국 이러한 모든 것들은 경험을 하지 않고 판단을 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는 당내에서도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는 궁지에 몰리고 있는 겁니다. 깡패, 살인마, 김성주에 대한 실체를 까발렸고요. 이제 윤석열 정부가 원전을 수주하는 것까지 발목을 잡겠다. 뭐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말장난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동지를 쳐다보십시오. 우리는 개멸되지 않았습니다. 김정은은 이런 것들을 가장 잘 이용해 왔습니다. 네. 김씨 족속이 그랬죠. 그렇죠. NFT 펀드로 본인의 대선 자금을 모으고 P2E 게임 활성화를 말하며 김남국 의원의 코인 시세를 폭등시키는데 적극적으로 기여했습니다.